네, 오늘 셀리스트 시간은 근 몇 년 동안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밴드가 아닌가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에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 혹은 꼭 음악에 막 엄청 관심도가 높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팀에 대한 얘기는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그런 팀의 또 보컬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실리카겔의 김한주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음악 만드는 김한주고 실리카겔이라는 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공연장 밖에서 보는 거는 처음이라 네, 그죠? 그래도 오다 가다 마주칠만 했는데 네. 그렇게 자주 마주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랬죠. 그리고 공연장에서 뵀던 것도 거의 뭐 한 번, 두 번 정도였어가지고. 그것도 좀 신기한 일이긴 해요. 공연도 우리도 그렇고 꽤 많이 해서 오다 가다 마주쳤던 팀들이 많은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알다시피 이렇게 짜여진 대본은 없어서 네, 그냥 편하게 그리고 내가 이제 궁금한 것들이 좀 많아서 네네.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보니까 제가 주말에 한 3일 정도는 계속 실리카겔 노래를 데뷔 앨범부터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좋아하는 노래들이나 그런 곡들 위주로만 들었었는데 오늘 만나기 전에 쫙 정주행을 해봤다 해서 한 3일째 계속 듣고 왔는데 그래도 그냥 실리카겔 얘기는 약간 이따 하기로 하고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한주 씨가 보니까 중학교를 예원을 갔더라고요. 네. 피아노로 작곡 전공이었어요. 작곡 전공으로. 네. 그럼 그때는 클래식 네, 작곡을 했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 클래식 작곡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가 있었던 거야? 아니면?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국 나이로 8살 때죠. 그때 그냥 부모님이 교양 삼아서 애들 피아노 학원 보내는 것처럼 저도 이제 처음에 음악을 접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뭐 어린 시절의 기억이긴 하지만은 그 음악을 배우는 저도 이제 되게 재미를 많이 느꼈고 그리고 뭐 남들보다 진도도 좀 빨리 나간다 싶으니까 장래 직업으로서 좀 얘를 양성을 해보자라는 마음이 그때 저를 이제 가르쳐 주셨던 뭐 선생님, 교수님, 그리고 부모님 다 합의가 됐나 봐요. 그래서 뭐 음악을 배우다가 약간 이것도 되게 웃긴 이야기긴 한데 단순히 연주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연주자보다 높은 위계의 작곡가가 있다라는 그냥 진짜? 네, 어린 마음이 들었어가지고 나는 작곡가를 해서 좀 더 음악을 컨트롤할래라는 결심을 했고 이제 마침 또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다 작곡을 공부하신 뭐 맨해튼에서 작곡 공부하다가 넘어오신 선생님들이셔가지고 잘 됐다 해서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이제 예원학교 진학도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러면은 학교에 가서 있다가 그럼 고등학교도 클래식 작곡으로 계속 갔던 거예요? 아니면? 보통 예원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서울예고라는 학교 시험을 그렇죠. 보게 되는데 대체로 뭐 제가 학교 다니던 당시 기준으로는 거의 80% 이상의 학생들이 다 합격을 해서 진학을 하게 되고 저는 근데 불합격돼서 그냥 동네에 있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마저도 한 학기 다니고 그냥 고등학교를 그만뒀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밴드 하겠다. 클래식 작곡을 공부를 하다가 대중음악 작곡으로 나는 대중음악 쪽으로 해볼래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그러면은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나서였던 거예요? 그 전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대중음악의 어떤 여러 가지 장르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엄청 있었어서 사실 뭐 고전음악을 공부한다고 해도 이제 음악 자체라는 매체에 관심이 있는 상태이긴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음악들을 찾아 듣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뭐 중학생 때 이제 예원 다니면서 그때 이제 뭐 예컨대 뭐 라디오헤드라든지 사실 뭐 오늘 기회가 되면 이야기 드려보려고 했는데 또 이제 선배님 음악도 진짜? 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넬이나 뭐 선배님 음악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한국의 인디 음악들도 그때 많이 접했었고요. 그게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서울예고라는 학교에 진학을 못하게 된 것도 아무래도 서울예고로 가서 계속 클래식 쪽으로 공부를 했으면 물론 뭐 사람 이름 모르지만 그 환경이나 여건상 클래식 쪽을 좀 더 팠을 수도 있겠네요. 작곡 쪽을. 뭐 그랬는데 이제 그 시기부터 어쨌든
대중음악 쪽으로 관심사가 이미 넘어갔구나. 이동이 된 상태였어가지고 저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들도 그냥 전향해라라고 계속 아, 진짜? 권하시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뭐 고등학교 진학이 뭔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엎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김에 바꾸지 뭐 이렇게. 그래서 서울예대 작곡가로 네네네. 간 거죠. 네. 그러면은 진짜 잘은 모르겠지만 재능이 특출나게 한 거다. 왜냐면은 우리 때도 보면은 예원 중학교도 예술 중학교 중에서는 제일 가기 힘든 중학교라고 나는 그렇게 그렇게 좀 알고 알려져 있어요. 있기는 하죠. 네. 근데 또 이제 반대로 대중음악 쪽으로 보면은 사실 서울예대가 물론 또 많은 그 학교들이 이제는 실용음악과가 많긴 한데 어쨌든 또 서울예대가 굉장히 전통이 있고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학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되게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은 서울예대 실용음악 작곡으로 네. 가게 된 거잖아요. 네. 재능이. 네. 재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도. 근데 학교랑은 너무 친해지기 어려운 성격임을 이제 계속 성장하면서 느꼈던 것 같은 게 예원학교 다닐 때도 관심사가 그렇게 이동이 됐었고 고등학교도 뭐 얘기 드렸다시피 한 학기만 다니고 이제 그만두고 서울예대 또 제가 이제 검정고시를 받다 보니까 1년 일찍 들어갔어요 대학을. 근데 그렇다 보니까 좀 적응을 잘 못하고 또 이제 겉도는 느낌이 좀 있었고 또 이제 학교를 가게 되다 보면 학교에서 다루게 되는 유행적인 음악들이 그쵸.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잘 이렇게 섞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학교를 뭐 되게 이곳저곳을 다녀보긴 했지만은 항상 겉돌고 중간에 그만두고 그래서 서울예대도 사실 한 학년 조금 넘게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지금 실리카겔 멤버들은 대학교 때 만나게 맞아요. 된 거죠. 네, 그러면은 다 저처럼 좀 겉도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지금 멤버들은 어쨌든 학교에 들어가서 그 1학년 때 만난 친구들. 정확히는 제가 2학년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형들을 만났는데요. 그때가 2013년도고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아 그러면 한주 씨가 막내 팀에서는? 네, 지금 저랑 동갑인 친구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뭐 2명이 저희보다 이제 2살 많아요. 멤버들은 그 내가 본 바로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영상 뭐를 이렇게 제작을 해야 돼서 그렇게 영상하는 멤버들이 처음에는 초기에는 다 같이 있었더라고 실리카겔 네네네. 멤버로. 그래서 어떤 그런 프로젝트성으로 모이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이제 저희 드러머 멤버인 김건재 씨가 이제 실용음악과 수업이 아니고 디지털 아트과 수업을 이제 수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업에 이제 막바지에 무슨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학교 안에서 펼쳐지는 행사가 아니라 평창 국제 비엔날레라고 이제 평창에서 있는 미전에다가 퍼포먼스를 계획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건재 씨가 평소에 눈여겨봤던 학교 안에 어떤 캐릭터들을 모은 게 실리카겔이었고 이제 그 안에 디지털 아트과 소속의 VJ들도 있었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처음에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밴드 활동을 하자라는 느낌이었던 거야? 아니면은 그 프로젝트를 일단 하자? 프로젝트를 하자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분위기가 괜찮은데 해가지고 앞으로도 좀 해볼까 이렇게 돼서 네, 그게 지금까지. 학교에서 이제 한주 씨가 서울예대를 자퇴를 할 때 그럼 멤버들도 다 같이 자퇴를 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가 학교를 자퇴서를 내고 자퇴한 건 아니고요. 그냥 휴학계 내고 네, 휴학하고 그냥 안 나간 거구나. 그렇죠. 그냥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휴학을 하고 정확히 재적이라고 하는데 근데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군 관련 문제로 제 신원을 줘야 하니까 중퇴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재적이나 자퇴나 중퇴나 뭐 같은 거구나 그때 좀 알게 됐죠. 아, 그래서 멤버들은 그러면 학교를 다 마치고 졸업 문턱까지 갔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요. 졸업한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약간 팀이 이제 뭔가 활동을 시작하고 뭔가 비전이 보이면 사실 뭐 학교가 나중에 교수를 하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이상에는 그렇게 뭐 대부분 많이 자퇴를 하는 것 같고. 그 전에 한주 씨의 음악 작업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물론 딱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보편적으로 그래도 이쪽이 제일 이런 방식이 제일 많은 것 같다 그 중에. 많은 것 같다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는 이제 평소에 좀 테마를 많이 기록을 해두는 타입이기는 해요.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뭐 그냥 생각날 때 이제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사용을 하든 아니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이 작곡이었다 보니까 악보를 많이 그리곤 하는데 악보를 그려놓고 뭐 이거는 무슨 신디사이저 써가지고 이렇게 테마를 녹음하기로 뭐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놓는다거나 그렇게 이제 축적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이때쯤 뭐 앨범 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오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꺼내서 봐요. 꺼내서 보고 괜찮은 게 있겠다 싶으면은 이제 그걸 디벨롭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디벨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악기를 잡거나 바로 뭐 컴퓨터 앞에 앉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최대한 머릿속에 다 구상을 해놔요. 뭐 샤워를 하면서든 뭐 산책을 하면서든 이제 머릿속에 DAW 창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최대한 세밀하게 편곡을 다 상상으로 짜놓고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야지 좀 저는 탄력 있게 뭔가가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보니까는 공연 때도 그렇고 시인스 쪽에 되게 진심인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나중에 이따가 좀 그것도 좀 질문하고 싶은데 네네네. 그러면 다시 좀 전에 얘기로 돌아가서 머릿속에 이제 구상해놓은 최대한 구상을 하고 편곡이나 이런 거를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실연이나 어쨌든 녹음으로 담아야 될 때 네. 그러면은 드럼,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에도 그 한주 씨가 딱 구상해 놓은 그대로 가는 쪽 편이에요? 아니면은 그거는 또 이게 자유도에 맞게 그냥 알아서들 하는? 그것도 진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인데 근데 이제 실리카겔 작업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다른 프로젝트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겠다. 실리카겔 작업을 할 때는 제가 머릿속에 그렇게 구상한 거를 일단은 제가 혼자서 다 편곡이랑 뭐 다 해보고 그거를 이제 멤버들한테 들려주고 멤버들이 이제 제가 만든 데모를 듣고 뭐 그대로 연주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좀 자기 손에 맞게 그렇죠. 뭐 바꾸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장비나 악기에 맞는 사운드 쪽으로 조금 수정해보는 멤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뭔가 기준을 좀 제시를 계속 해주고 싶은 욕심은 있어서 일단 작편곡은 제 선에서 최대한 해놓고 이렇게 던지는 그런 타입이긴 해요. 근데 멤버들이 거기서 바꾸고 싶다는 게 있으면은 그냥 바꾸지 말라고는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은 하고 네, 더 좋으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고 네네네.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실리카겔의 경우는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이제 다른 것들은 제가 조금 더 통제를 많이 하면서 가는 프로젝트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실리카겔 이외에도 다른 활동들은 또 어떤 것들을 뭔가 프로젝트성으로 프로젝트 팀을 하고 있는 거 아니면 그냥 솔로로? 제 솔로 프로젝트는 사실 없다시피 한 지금 상황이고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주로 의뢰받아서 하는 작업들이 좀 많이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는 새소년이라는 밴드의 경우는 데뷔 때부터 제가 프로듀싱을 쭉 담당을 하다가 진짜?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몇몇 작업에만 참여하고 이런 패턴으로 바뀌었고 작년에 발매됐던 그 BTS의 RMC의 이제 솔로 앨범이 있었는데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밍 타이거라고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이제 원래는 MR 틀어놓고 이렇게 공연하고 이런 셋으로 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밴드를 좀 해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밴드 편곡이랑 장비 구성이랑 뭐 이런 거 다 하는 좀 디렉터 느낌으로 하는 프로젝트도 최근까지 있었고 뭐 약간 그런 게 좀 많았어요. 영화 음악이나 영상 음악 이런 것도 좀 많이 했어서 실리카겔이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기 전까지는
제 원래 그 경제 활동을 책임지는 게 영상 음악이었어서 뭐 광고라든지 무슨 영상 전시라든지 뭐 그런 것도 근데 요즘에도 조금씩 하고 있긴 해가지고 최근에는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 수반되는 무슨 전시가 있었어요. 신라 거기 그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리니까 예, 들었어요. 신라 시대 뭐 유물 가지고 하는 전시에 이제 뭐 제가 음악을 한 게 있어가지고 뭐 그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실릭하게 그 공연할 때도 그럼 연출이나 이런 것도 한주 씨가 어쨌든 총체적으로는 물론 이제 멤버들이랑 뭐 같이 네네네. 상의를 하고 같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약간 밴드라는 게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나는 민주적인 밴드는 뭐 있을 수는 있지만 네. 100% 만약에 우리가 뭐 4명이다 그러면 4명 다 25%씩 하는 팀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쨌든 조금 더 많은 부분에 참여를 하고 관여를 하고 하지만 이제 그가 놓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멤버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게 더 좋은 결과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실카겔 공연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한조 씨가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많이 관여를 하는 연출이나 특히 공연이라는 건 사실 뭐 영상이랑 조명이랑 어떤 네.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듣는 사운드뿐만 아니라 그거는 1차적인 거지만 사운드는 그럼 그런 것들에도 한조 씨가 많이 참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참여를 많이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긴 하는데 말씀하신 걸 제가 좀 빌려서 좀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은 저희는 최대한 그 민주적이다라기보다는 좀 다자적이다? 다자주의 느낌으로 좀 가려고 노력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이제 100% 안에서 25%씩 분배하자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역할이 좀 잘 나뉘어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역할 분담이 잘 돼 있구나. 25%를 나눈다기보다는 얘가 지금 100% 해야 될 때야 하면은 이제 좀 나머지 멤버들이 좀 빼줬다가 100%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뭐 이제 이번엔 또 얘 차례야 하면은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어쨌든 만들고 기획하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곡 만드는 것처럼 뭐 공연 있으면 이런 그림 사용해보자 뭐 이런 뭐 비주얼로 가보자 뭐 이런 거를 제시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또 이제 예컨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음향적인 부분은 그 저희 기타리스트 김춘추 씨가 이제 실제로 엔지니어 활동도 엄청 믹스도 실릭하게 믹스도 보니까 다 맞아요, 춘추 씨가 맞아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춘추 씨가 또 전담하고 있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있고 그리고 뭐 베이스 웅이 씨는 이제 저희 뮤직비디오를 만들곤 해요. 영상 일도 하는 친구였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드럼 건재 씨는 이제 저희를 모은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책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리더 같은 느낌인 건가요? 뭐 명목상 리더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저희가 특이한 게 이제 얘기 드렸다시피 때때로 리더가 바뀌는 느낌의 어떤 팀이어서 오케이. 공연에 관해서 또 물어봐 주셨다 보니까 한 가지 굳이 좀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은 최근에는 저희 공연에 관련한 아이디어를 맡아주는 새로운 조력자가 생겨가지고 약간 뭔가 CD처럼? 딱 CD예요. 네. 송기호라는 친구인데 저희 음악 중에 혹시 틱택톡이라는 곡 뮤직비디오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그 약간 되게 AI 같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니긴 한데 뭐였죠? 그거는 이제 약간 흰색 배경에 저희 멤버들이 까만 옷 입고 연주하다가 그게 약간 그런 영상이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았나? 나만 그런 느낌을 받은 걸 수도 있어. 근데 아니 뭐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다라고 일단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 비디오 만든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원래는 영상하는 친구인데 이 CD를 맡을 수 있을 만큼 너무 창의적인 게 큰 친구라서 그리고 또 책임감도 있어가지고 일도 잘하고
그래서 최근 저희 그 킨텍스에서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CD를 맡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해줬어가지고 원래는 제가 또 아이디어 많이 낸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최근에는 그 친구한테 의존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택톡이면은 그게 3년? 4년? 23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전에도 원래는 서로 잘 알던 사이였던 거야? 아니면 그때 이제 만나서 같이 작업을 해보면서 그 전부터 아는 사이였고요. 원래는 그 친구가 이제 완전 감독, 뭐 연출 이렇게 저희 현장에 오기보다는 이제 다른 감독님의 조연출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주 참여했었고, 그리고 아까 새소년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었는데 새소년 작업도 몇 번 했던 친구여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됐던. 그 킨텍스 공연이 그 뒤에 이렇게 팔 이렇게. 팔 이렇게 네네네. 있는. 아, 그럼 그것도 그분이 네, 맞아요. 무대 되게 멋있던데. 저도 사실 살면서 한 공연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공연이었습니다. 그 현재는 그분이 약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처럼 또 약간 크루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완전히 근데 또 이렇게 인투하진 못한 상태긴 한데 그 친구도 이제 그 친구 다른 팀이 있어가지고, 근데 일단은 유동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냥 그 친구가 꼭 뭘 해줘야 되는 일이 아니어도 제가 그냥 막 개인적으로 물어볼 때도 많아요. 뭐 이거 어때?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원래 그 친구가 저희랑 같이 일하기 전부터 제가 그냥 늘 물어봤던 거라서, 뭐 그냥 데모 보내면서 이 곡 어때요? 이렇게 하듯이. 그런 친구가 있으면 진짜 좋은데. 비주얼적인 거나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주변에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나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는 그냥 일반 친구들 중에서도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실리카겔 얘기를 진짜로 많이 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야, 그 팀 괜찮은데 실리카겔 너 알아? 막 이러면서 난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나 그냥 주변에 일하는 뭐 동생들이나 일반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도. 근데 음악을 아주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뭔가 약간 패션이나 문화적인 어떤 그런 심볼처럼 실리카겔을 또 많이 얘기를 하고 아는 그런 경우를 내가 되게 많이 접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위기라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본래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인 거예요. 뭔가 패션이라던가 그쪽에. 일단 그런 느낌이, 일단은 뭐 선배님 포함해가지고 주변 분들이 그런 포인트를 봐주신 게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것 같아요. 이거 의도한 거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음악이 제일 자신 있는 매체인데, 음악이 만약에 뭐 제 자식이라고 치면은 내 자식이 뭐 잘생기고 예쁘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알아서 자신감 있게 잘 살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좋은 거 먹이고 뭐 예쁜 옷, 잘 어울리는 옷 입히고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약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을 너무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옷이 됐건 뭐 비디오가 됐건 뭐 어떤 다른 기획이 됐건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시너지를 내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근데 그것도 뭐 계속 때려 박는다고 능사는 아니지만은 적절한 포인트에서 적절하게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뭐 다른 작가들이랑 소통하다 보면은 이제 식견이 또 넓어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신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그 예전에 내가 무슨 인터뷰 같은 데서 본 건지 요즘 그 좀 되긴 했는데, 그 라이브를 위한 신셋업을 뭔가 굉장히 크게 고심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네네. 그거를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은 그걸 구현하고 있는. 그거를 작년쯤이었나? 구현이 끝나서 이제 계속 그 셋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엔 또 셋을 한 번 더 바꿔보려고 지금 구상을 집에서 그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의 시스템이에요? 지금? 지금의 시스템은 사실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단순하다면 단순한데, 일단 제가 원래는 지금 셋 이전에는 기타도 연주를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아예. 요즘엔 아예 안 합니다. 요즘에는 실리카겔 안에서는 아예 안 합니다. 근데 실리카겔 음악이 이제 들어주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신디사이저 소리나 아니면은
어쨌든 기타, 드럼, 베이스 외의 소리들이 좀 많이 쓰여서 이제 그런 소스들을 플레이할 수 있는 악기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일단 기타를 놓게 됐고, 저희가 요즘에는 그 멀티트랙 레코딩 소스들을 무대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컴퓨터를 통해서 재생을 한다거나. 그 요소를 좀 많이 줄여보고 싶어서 아예 안 쓸 수는 없지만 많이 줄이고, 뭐 제 손이나 다른 멤버들 손에서 그게 최대한 라이브하게 표현됐으면 좋겠어서 건반을 일단 세 대를 구매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무그 미니 무그 모델 D 모델 D. 예, 하고 시퀀셜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프로펫 X랑 프로펫 12가 있는데, 프로펫 12의 경우는 이제 회사명이 시퀀셜로 다시 바뀌기 전에 데이브 스미스 인스트루먼트 때 나온 그 제품이고요. 이 세 개가 좀 역할이 다 다른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미니무그는 이제 모노포닉 신디사이저라서 이제 싱글 노트, 그러니까 단음 연주할 때 주로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페달들을 좀 연결을 해서 FX처럼 쓰기도 합니다. 스톤박스 페달들. 네. 그리고 프로펫 X는 프로펫 라인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제 PCM 신디사이저인데 샘플링이 되는 그게 그 악기여서. ADO랑 같이. 맞아요. 그 맞네. 나도 그게 있긴 있는데 라이브에서 쓸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아. 그게 제 생각에는 라이브에서 너무 좋은 악기라서 뭐 신디사이저 엔진도 좋은데 그 PCM 샘플링도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샘플도 이제 넣어서 쓸 수가 있고 해서, 일단은 신스가 아닌 건반 소리를 쓰기 위한 악기로 좀 많이 그 악기를 활용하고 있고, 뭐 피아노나 네. 뭐 스트링 기타 같은 것도 네. 쓸 수 있겠구나. 그리고 뭐 FX 같은 것도 이제 제가 만들어놨던 거를 거기다 뭐 아. 도에는 무슨 FX, 레에는 무슨 FX 뭐 이렇게 임포트를 할 수가 있어서 유용하게 쓰고 있고, 프로펫 12는 이제 그냥 진짜 신스 느낌으로, 폴리포닉 신스 느낌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건반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렉박스를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렉박스에 이제 맨 윗줄 유닛이 그 보컬 채널 스트립이에요. 로버트 니브에서 나온 쉘포드라고. 쉘포드 채널. 네. 쉘포드에서 이제 뭐 EQing 조금 하고 컴프레서 좀 쓰고 세츄레이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썼다 안 썼다 하고. 그러면 걔를 그냥 바로 한주 씨는 바로 하우스로 보내는, 하우스도 그 소리를 쓰는? 그게 이제 쉘포드에 마이크 인풋을 꽂고요. 쉘포드의 아웃풋이 보컬 이펙터로 가요. 보컬 이펙터는 이제 페달형 그 보이스 라이브 3 그거에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서 보컬 이펙터에서 스테레오 아웃으로 나가는 게 이제 하우스로. 그러면 아예 웨트라이가 이펙터에서 같이 그냥 나간 상태로 하우스에서 받는 거예요? 네네. 진짜 약간 컨트롤 프리기구나. 네. 내가 만든 소리 그대로 내보내 이거구나.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독단적으로 제가 하진 않고 계속 상의를 많이 해야지 엔지니어랑. 네, 저희 FOH 봐주시는 그 신재민 감독님이랑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뭐 여기는 좀 이런 걸 좀 줄여서 가보면 어떠세요? 뭐 저한테 제안해 주시면 저도 반영해서 가고 그런 식이고, 그 밑줄에 이제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제 MTR용 있고, 그 아랫줄에 이제 미디 인터페이스가 또 한 유닛이 있는데, 그게 그 PGM 체인저용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MTR 재생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곡 순서에 맞게 이렇게 쭉 그쵸? 흐르잖아요. 순서에 맞게 예를 들어서 1번 곡에서 2번 곡 넘어가면은 프로그램 2번 곡 체인지를 아예 다 네, 세팅을 해놨구나. 오토메이션을 다 DAW에 해놔가지고 곡에 맞게 이제 프리셋 자동으로 따다닥 넘어가고 보컬 이펙터까지 다 넘어가고, 그리고 그 이펙팅 오토메이션도 그 미디 CC 값으로 넣어놔가지고 근데 저희 노래 중에 노페인이라는 곡이 있는데 노페인 페인 하고 이렇게 하는 딜레이나 이런 것도 그 타이밍에 맞게 오토메이션을 다 해놨어요. 그걸 중계해주는 장치로 미디 인터페이스가 한 줄 있고, 그 아래 이제 세 줄짜리 유닛이 이제 500 시리즈 샤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긴 다 프리앰프가 7채널이 들어가. 그래서 신스들? 예. 그 1073, 리브 1073을 BAE에서 이제 복각한 500 시리즈 형태의 이제 작은 애들을 이제 7개를 박아놓고, 거기에 뭐 프로펫 X에서 나가는 4채널, 그리고 12에서 나가는 스테레오 한 쌍, 그리고
무그에서 이펙터 거쳐가는 모노 한 채널 하면 딱 7채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7채널은 서밍을 안 하고 7채널 그대로 하우스로? 네, 다 인디비주얼로 그냥 다 나가고 다 따로 그래서 믹스 해주시고 그 FH 쪽에서 굳이 프레임프를 쓴 이유는 아무래도 막 밴드 안에서 기타나 베이스, 드럼 같은 경우에는 배음이 엄청 있는데 신스는 사실 좀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잘 안 묻는 경향이 좀 없잖아요. 네.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프레임프를 붙인 게 정답이라고는 생각을 아직도 못하고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 중에 하나를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자기가 내보내는 소리,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욕심이 아니라 나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내는 소리를 관객들이 할 수만 있다면 똑같이 듣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그쵸. 내가 듣고 네. 있는 소리를. 네. 기본적으로 모델 D랑 프로팻 X랑 프로팻 12랑 랩박스. 하고 이제 네. 랩을 갖고 다니면은 음반은 매니저 저희가 크루가 있어요. 음반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다들 너무 죄송한데 그 욕심을 제가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공연 한번 하면은 많게는 뭐 10몇 명, 뭐 적게는 이제 10명 좀 미만으로 크루들이 대동을 하는데 그 크루 안에는 실리카의 매명 4명이랑 그 매니저님 뭐 몇 분이랑 뭐 테크니션 2명 정도 그리고 음향 크루 뭐 한 3명 그 테크니션 분들이 음향 크루를 겸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모니터 감독님, FH 감독님 이렇게 따로따로 다니는데 그 FH가 아까 얘기한 그 신재민 그 마스터링 해주셨던 그 감독님이시죠? 네. 그것도 되게 특이하다. 마스터링을 하는 감독님이 또 FH를 한다는 것도 되게 특이하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재민 씨한테 거는 신뢰가 엄청나가지고 소리적으로 그리고 그 스튜디오 운영도 하시지만은 본인도 뭔가 무대 그 FH 엔지니어나 이런 거 하시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 램프라고 일본 밴드가 있는데 램프라는 일본 밴드 북미 투어나 일본 투어 이런 거 다 하고 계시고 아 진짜. 악동 뮤지션 FH도 요즘 하고 계시고 되게 근데 특이하다. 사실 왜냐면은 나는 경험상 보면은 마스터링 엔지니어들은 네. 믹스 엔지니어들보다도 더 귀 피로도? 네네. 이거에 엄청 내가 알던 마스터링 엔지니어들은 그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나는 네네네. 느꼈는데 네네. 사실 이게 라이브 FOH는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좀 큰 소리를 들어야 되는 네. 상황인데 그분은 되게 독특하시네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FH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이랑 좀 다르게 잡으세요. 다르게 잡으시고 저희는 그게 좋아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해오고 있었고 근데 그분이 이제 밖에 지금 나가 계셔가지고 최근 스케줄은 내일 FH를 하셨던 그 수용 감독님 이수용? 그 누구죠? 교수님이신데 네, 이수용 감독님. 네. 아, 수용 감독님이 어쩌다가 저희 몇 번, 2번을 해주셨어요, 우리 최근에. 되게 옛날에 그죠 교수님이죠. 네. 옛날에 맞아 우리 한 2집, 3집 뭐 요때 아마 그 이수영 감독님이 하셨던 것 같고 네. 되게 그러면은 새로 구상하고 아까 새로 또 시스템 네네네. 구상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거는 혹시 어떤 거를 구상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머리가 또 이제 터질 것 같은 상황인데 일단은 부피를 좀 그래도 줄여보고 싶기는 해서 투어나 이런 것도 다니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아까 해외에 갈 때도 그럼 그걸 다 갖고 갔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와우. 했습니다. 그래서 막 오버차지도 많이 그러니까 나오고 오버차지 엄청 나오겠다. 그리고 항공사 이제 직원들이랑 좀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막 생기고 뭔가 좀 힘들어서 저도 줄이고 싶기는 해가지고 그냥 퀄리티를 높이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게 모듈들을 써야 되나 그러면? 네, 그쪽으로 좀 역시 딱 예측을 모듈들을 쓰되 이제 그거를 좀 조리 있게 어떻게 뭔가 건반 하나의 그 미디 컨트롤러 안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레이어를 짜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노페인이라는 곡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워낙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나는 그런 거였어. 그 곡이 이제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정말 도화선이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이후에 영향을 받거나 생각이 바뀐 것들도 있어요. 그 후에 흥행이 뭔가 저희한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음악을 이제 알게 되고 공연장에서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하면은 되게 좋은 일이잖아. 네. 나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영향을 안 끼칠 수는 아예 안 끼칠 수는 없을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영향이라기보다는 혹시 뭔가 그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생각을 할 때 조금 더 달라진 게 있을까? 네. 뭔가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음악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뭔가 흥행 요소들이 영향을 크게 주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변화는 확실히 있었던 게 좀 팬분들의 존재가 확 각인이 되는 그 시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노래 안에 좀 뭔가 연대하자라는 그 표현이 좀 돌려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저도 무대 위에 멤버들 이상의 다른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변화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공연할 때 이제 공연장의 온도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공감하면서 저희 음악을 즐겨주실 수 있는 그 사건이 됐고 저도 이제 그걸 더 감사하게 느낄 줄 아는 좀 어른스러움을 함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과 군대 갔다 온 후로 나누자면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들으면서 받은 느낌은 그 전의 음악들은 조금 더 사이키델릭하고 어쩔 때는 좀 약간 퓨전 밴드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고 코드나 뭔가 연주나 이런 거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하는 느낌이었다면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의 음악들은 그냥 공연장을 상상을 해봤을 때 조금 더 훨씬 뭔가 큰 아레나 락이라고 하는 네. 스테디움 락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물론 그 안에 이제 음악적 디테일들은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도 어려운 요소들도 많은데 딱 들었을 때 느낌은 듣는 사람이랑 조금 더 에너지 교환이 더 상상이 되는 그런 음악들이었어서 네네네. 다음 앨범에는 또 어떻게 뭔가 의도적인가 이 친구들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 이게 이들의 지금의 한 페이즈다. 우리의 페이즈고 그리고 이제 앨범이 나왔었잖아요. 이 앨범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즈로 넘어가려나? 그래서 되게 궁금하게 하거든. 어떤 식으로 어때요? 지금 뭐 당연히 음악이 아직 발표가 된 건 아니니까 스포일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힌트를 주자면 저희가 어느 정도 근데 스포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선물로 드린 이 음반에는 좀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음악 같은 표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노이지하고 무슨 사람들이 흔히 쇠맛이라고 표현해주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그거를 좀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앞으로의 행보가 될 것 같거든요. 해체된 완성 그 버전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저희가 표현하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뭔가 파워왕들 99라는 앨범의 소스가 들리는 듯 하면서도 조금 더 뭐 오가닉하게 들린다거나 12월 11일에 이제 발매 예정인 이게 12월 10일 공개 콘텐츠라고 제가 들었는데 콘텐츠 공개일 기준으로 다음 날인 내일 빅보이드라는 곡이 발표가 되는데 그 곡에서도 좀 어느 정도 제가 설명드린 그런 배경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나는 그 이제 라이브 클립으로 봤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 뭐 발매된 시점이 아니니까 노래가 엄청 잘 들린다, 캐치하다 이런 느낌을 봐요. 그래서 네. 팬들 엄청 더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을 받는데 또 뒤에 연주 부분은 굉장히 세서 네. 뭔가 광적인 느낌이 있어서 좀 멋있고 좋더라고 진짜. 그럼 약간 그게 힌트가 되려나? 네, 그런 뭔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음 앨범엔 이런 느낌도 있고 저런 느낌도 있겠구나를 저희가 미리 이제 좀 맛보여드리는 거죠. 그 춘수 씨가 믹스를 다 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뭐 본인이 일단 제 좋아할 것 같고 믹스를 네. 한다라는 건 사실
좋아해야만 가능한 거라서. 그렇죠. 근데 그거면 이제 멤버들끼리 얘기를 할 때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뭐 믹스는 다른 엔지니어한테만 맡겨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런 언급이 아예 없진 않았는데 심지어 춘추 본인이 이제 다른 엔지니어한테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이제 아까 뭔가 서로의 100%를 좀 이렇게 각자 갈아 끼는 느낌으로 간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00%를 발휘하는 사람이 춘추라고 저희는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언젠가 진짜로 본인이 다른 엔지니어를 기용을 해서 뭐 믹스나 레코딩을 좀 더 이렇게 좀 하고 싶으면은 그 결정을 뭔가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근데 일단은 본인이 제일 저희 멤버 중에서 그쪽에 자원을 투자한 게 많고 그리고 뭐 실제로 잘 하고 저희 중에서 제일 잘 하고 믹스나 이런 쪽으로 하는 자연스럽게 그냥 지금의 어떤 방식이 굳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게 음악이라는 게 사실 계속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진지하게 한다는 전제하에지만 진지하게 하면 할수록 재능이 있는 사람은 느는 거니까. 네. 그럼 확실히 딱 사운드도 들어보면 점점 뭔가 이렇게 뭔가 자리가 잡혀가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데뷔 초랑 비교를 하면. 네. 그 멤버들끼리 서로 성장하는 거를 보는 게 그 되게 재밌어요. 네, 뭐 춘추나 저도 뭔가 제가 곡 작업하거나 춘추가 엔지니어 관련한 그 일을 도맡을 때 서로 새로운 기술을 자꾸 쌓아서 보여주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재미가 있고 그게 사실 팀을 하는 큰 원동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또 근데 이건 또 쉽게 얘기할 수는 없다. 성격들이 다 잘 맞는다라는 얘기는 또 쉽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격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격을 초월하는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로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면은 보니까는 녹음은 항상 본인들 스튜디오에서 대부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조금 근데 케이스마다 달랐긴 했는데 크레딧 이제 읽어보셨다고 했으니까 우리모드 스튜디오라고 적혀있는 그 상호명이 있는데 거기가 춘추 씨가 엔지니어 활동할 때 쓰는 그 상호명이에요. 그래서 춘추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한 적이 많고 그 외에는 이제 가평의 음악역 거기서 갔었어. 많이 했었죠. 그러면은 해외에 되게 좋은 스튜디오 가서 녹음해보자 약간 이런 욕심 같은 거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아직? 특정 스튜디오를 이제 언급하면서 거기서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잘 못 들어보긴 했는데 멤버들끼리 대화해서 근데 뭐 당연히 뭐 에비로드 스튜디오 뭐 이런 데 너무 가보고 싶고 플러그인으로만 보는 한국에서도 진짜 보기 어려운 뭐 장비들 예컨대 뭐 요따만한 막 리버브 테이프 레코더인데 뭐 에비로드에서 유명해진 거 막 그런 거 가서 너무 보고 싶은데 저희가 아직 해외 공연 경험도 아직은 좀 많지는 않은 편이어서 이제 막 시작한다라고 저희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돌다 보면은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어떤 희망 사항들이. 저희가 그 남궁 페페레라는 곡 제페니스 브레퍼스트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할 때 제페니스 브레퍼스트 그 사람 이름이 미셸 자우노라는 사람인데 미셸이 이제 투어 중에 저희 작업을 도와준 거거든요. 투어 중에 스튜디오 부킹을 했으니까 내가 거기서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줄게 해서 스튜디오 이름을 보니까 일렉트릭 레이디 스튜디오인 거예요. 나도 그래서 그거 보고 지금 질문을 한 거였어. 그래서 일렉트릭 레이디에서 녹음을 해서 보내줬다고? 와 대박이다. 저희들끼리 이제 이런 얘기했죠. 일렉트릭 레이디 하면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지미 핸드릭스가 워낙 진짜 유명한 전통 있는 스튜디오니까. 근데 우리도 외국 나가서 하다못해 작업은 이제 외국 나가서 할 때가 있는데 작업을 했던 스튜디오가 태국에 있는 이제 어떤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카르마라고. 네. 바이브도 다르고 장비들도 진짜 룸도 소리가 너무 좋고 그래서 좀 좋다라고 느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실리카겔 팀도 나는 이제 일렉트릭 스튜디오 그 레디 보고 가려나? 약간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지. 가면 너무 좋죠. 다음에 또 나와주면 나는 궁금한 걸 더 쉽게 더 많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미 지금 이게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오래 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명분은 그래도 셀리스트를 꺼내라. 그래도 한주 씨가 좋아하는 혹은 그래서 추천해주고 싶은 음악들 5개를 일단 들을 건데 뭐 듣다고 또 생각나는 얘기 있으면 또 내가 질문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 한주 씨의 추천곡을
들어볼게요. 나는 어떤 곡을 한조 씨가 추천했는지 몰라서. 이제 아서러셀이라는 저 음악을 제가 원래 예전부터 좋아했는데 예전에 들었던 아서러셀 음악들은 좀 많이 우중충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이제 기타 한 대랑 뭐 그냥 목소리가 뭔가 계속 중얼거리듯이 그냥 나오다 끝나고 이런 곡들이 좀 많은데 이게 최근에 나온 앨범의 수록곡인데 최근 앨범이 이 곡뿐만 아니라 다 좀 신나는 느낌이 약간 업템포 곡들이 많은 건가? 네, 이 사람 치고는 신나는 느낌이 이제 들어서 그래서 그냥 흥미롭기도 하고 이게 좀 청취 환경이 괜찮은 데서 들으면 뭐 소리도 좀 잘 잡혀 있는 앨범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네. Yesterday, sky was gray. Now I hope and I pray will you stay? I won't let you down. I'm hanging around. I'm up in the clouds. 그 알렉스지도 이제 사실 아서러셀과 마찬가지로 이전부터 좀 제가 되게 앨범들을 되게 좋게 들었어가지고 앨범 구성들이 다 좋은 뮤지션이라서 이 앨범 나오기 전에 영화 음악이 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를 하다가 새 앨범이 나온다길래 이제 카운트다운 걸어놓고 좀 들어봤는데 역시나 이제 소리를 좀 잘 다루는 사람이라서 알렉스지는 이제 좀 재밌는 지점이 약간 포크 스타일과 일렉트로닉적인 요소들이 좀 섞여 있는 음악들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되게 재밌는 시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서 누군가는 포크트로니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뭐 이제 그런 이름이 의미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스타일의 음악이 또 국내에는 좀 생소하긴 하다 보니까 콘텐츠 보시는 분들한테 소개도 시켜드리고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 지금 듣다 보니까 아까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멜로디가 되게 쉽게 느껴지는 곡인 것 같은데 내가 약간 실리카게 그 한유 씨 노래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코드나 사실 진행이 그렇게 막 되게 대중적이거나 물론 그런 곡들도 있지만 안 그런 곡들도 네. 보컬 멜로디는 엄청 캐치하기 쉽게 잘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본인의 어떤 내재되어 있는 성향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런 식의 어떤 흐름을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성향이라고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은 게 저는 제가 완전 멜로디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멜로디가 있는 음악에서는 멜로디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류이치 사카모토를 굉장히 존경하는데 류이치 사카모토는 결이 비슷하네요. 좀 그 과정이. 맞아요. 그 얘기를 제가 실제로 주변에 종종 하고 아니면 이상한 작곡을 하는데 어쨌든 쉽고 아름다운 주제를 복잡하게 포장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류이치 사카모토는. 저도 약간 그런 거를 지향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물론 어떤 음악을 만드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적어도 실리카겔 안에서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테마가 굉장히 귀에 딱 쉽게 잘 들어오는데 사실 그걸 같이 밀어주고 있는 뭔가 편곡적인 부분에서는 코드들이나 리듬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 안 대중적인 곡들도 많아서 네네. 근데 그런 곡들이 음악을 하는 사람을 들으면 특히나 더 그런 걸 많이 느낄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음악을 뭐 그냥 즐겨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멜로디나 테마들이 귀에 잘 들어오니까 네. 그러면서 이 디테일들이 계속 뻔하지 않으니 좀 질리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새롭게 들으는 재미가 있다? 맞아.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네,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밑에 지금 뭐 우리가 두 곡 들었지만 두 곡 다 뭔가 보컬, 뭔가 멜로디가 굉장히 심플하게 안 그럴 것 같았거든. 갖고 온 노래들이 뭔가 약간 조금 더
어려운 노래들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 또 세 곡이 남았기 때문에 또 존나 어려워지나? 세 번째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뭐 일단 대략적인 느낌만 그러면 지금 약간 근데 뒤에는 계속 이런 풍? 이렇게 좀 빌드업이 돼요. 밀란 W는 진짜 우연히 그 알고리즘의 수혜를 받아서 찾은 뮤지션인데 아까 이제 포크트로니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약간 포크 음악 기반에서 얼터너티브한 음악을 하는 분들의 음악을 또 하나 더 소개해보고자 가져온 거기는 하고요. 근데 저 곡이 포함된 앨범이 또 상당히 훌륭해서 뭐 선배님도 그렇고 이제 컨텐츠 보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 들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한주 씨 포크 기반의 어떤 곡들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실 소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실험도 해보고 하다 보면 어쿠스틱 악기가 충족해주는 게 진짜 짱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걸 떠나서도 원래 사실 포크 음악을 잘 만들지 않는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좋아는 하긴 해서 이 컨텐츠 나오면 제가 한 번쯤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이 제가 그 아까 예원 다닐 때 중학생 때 한희정님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근데 그 멜로디로 남아라는 곡에 선배님 피처링을 하신 그 버전을 제가 엄청 좋아했어서 진짜? 그때 뭐 제 기억으로는 싸이월드 BGM으로도 제가 그 곡을 구매했던 도토리 5개 주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약간 보니벨 같은 음악도 엄청 좋아하겠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 중에 하나가 보니벨이에요. 근데 약간 생각해보니까 노래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거기도 물론 이제 가성으로 가면 엄청 높아지긴 하지만 네. 굉장히 두꺼운 또 로우 톤의 노래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어쿠스틱한 때 사실 나는 이미 최근은 아니지만 제 마지막 보니벨 앨범을 네네네. 난 너무 좋게 들어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약간 모든 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데 되게 강렬한 느낌. 네. 다 듣고 나면 어떤 한쪽으로 감정이 막 치우쳐져 있지 않은데 사운드적으로도 그렇고 네. 좋아하는구나 확실히. 최중 한 명이고 보컬 하모나이저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도 좀 보니벨 영향이 컸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Did I see you planting seeds in the forest? Is it for the green of the dollars? Now don't go telling me it's for the needs of the forest. Now I'ma take a shot in your palace. I just want to make life easy on your eyes. You just want to ease me with your lies. Last from the convoy, playing with the old toys, instant tomorrows, handcrafted sorrows, all-star bravery, imaginary jargon, encrypted by business. I'll see you in hell.
Sipping on a quick fix, elasticated dimwit, sucking on a thumb. Marching to an old hit, tiger in the envelope. Paperboy, puppet rope, scratching on the blank tape. Stealth like utopia, marriage in a gas mask. Little girl, black clad, drugs for the lawyer, cause we appreciate. Cut to the chase, 12 grand in the case. Testing out the cannons, the evidence is damning. 뭐 이런 노래 멋있다. 이 팀은 라이브도 되게 재밌는데요. 그 랩 음악 기반으로 하긴 하는데 랩하는 멤버들이 옆에 신디사이저를 세워놓고 이렇게 만지면서 아, 랩을 하는 멤버들이. 예, 영파더스라는 젊은 아빠들이라는 팀인데 그 멤버가 3명이고 지금도 3명인지 모르겠는데 저때 당시에는 정규 멤버가 3명이고 이제 객원 연주자들이 뭐 드러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다니는 체제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랩 음악 하면은 뭐 힙합 장르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저는 힙합 음악도 좋아하긴 해서 근데 좀 저희가 지금 뭔가 유행하고 있는 힙합 음악이랑 좀 더 다른 사운드를 들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건 선곡을 제가 이거는 언제 발매된 거예요? 이게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나요? 좀 유튜브 게시 기준으로는 12년 전 음악이라고. 근데 전혀 뭐 그런 거는 모르겠다. 대체적으로 좋은 노래들은 다 뭐 언제 나왔는지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느껴지지 않는 우리 시대가. 오케이. 마지막 제가 이제 앰비언트나 드론 이런 음악들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이 헤프레칸투 레데스마라는 사람은 약간 되게 실험적인 음악을 하는 밴드도 여러 개 운영을 했고 뭐 어떤 특정 분야의 무슨 학자라고 듣기도 했는데 그 특히 이 사람이 뭔가 내는 음악들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이 아름다움이 저는 뭔가 드림팝이나 슈게이징 음악을 들을 때 느끼는 아름다움과 좀 닿는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낼 음악이 뭐 그런 장르를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 뭔가 그 처연한 감정선이 저는 이런 음악에서도 느껴진다라고 보기도 해서 그렇죠. 그래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이번 셀리스트 추천곡들은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도 새로 얻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더 물어볼 거는 굉장히 많은데 술 먹으면서 하기로 한 거. 네, 저도 이제 그 시간부터는 저도 좀 질문을 아무튼 오늘 지금 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훨씬 더 디테일하고 그런 것들 뭔가 소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뭔가 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는 싶었으나 이렇게 한주 씨 나와준다고 했을 때 사실 뭔가 실리카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을 것 같고 김한주라는 뮤지션이 가지고 있는 그냥 생각 이 사람의 생각이 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사실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뛰어난 뭔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첫 만남인데 어느 정도 한주 씨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또 초대를 해주셔서 자리를 대표놨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하다 가는 거 아닌지 싶어가지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지만은
나중에 또 만약에 한 번 더 불러주신다면 그때는 좀 색다른 분위기로 색다른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 1